정경민 차장 왔습니다. 자, 오늘 IT 대 IT로 한번 붙어보겠다. 네. 뭐, 좋습니다. 정경민 차장. 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왔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네. 좋아요. 자, 종목으로 갑시다. 종목으로 갈까요? 그 전에 붙어보기. 지금 제 화면 지금 띄워줄 수 있으실지 모를 것 스캔. 같은데요. 네, 좋아요. 무슨 화면이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야, DB하이텍 대 LB세미콘. 딱 듣는 순간 네. 싸움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추이가 이게 지금 그 약간 복잡한 분홍색이 LB세미콘이고요. 네. 초록색이 DB하이텍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한패란 궤적이. 얘기예요. 한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좀 과격스러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일단 파운드리 안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패밀리스 쪽 가는 거는 진짜 1차원적인 무슨 뭐 냉장고나 가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센서 쪽이 지금 가장 좀 앞서 있는데 DB하이텍과 LB세미콘 사실 거의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린 이유가 비슷한 산업입니다. 다 같은 한쪽은 이제 파운드리, 한쪽은 패키지. 예, 뭐 이제 어제 이제 뭐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뭐 지금 주황색으로 나온 게 또 테스나라는 기업이거든요. 테스나. 비메모리 테스나, 또 뭐 어제 테스트. 또 뭐 네페스 이런 종목 강세 보였고 DB하이텍, LB세미콘 모두 수급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 전에는 사실 시비를 걸기가 쉽지 않은 두 종목이에요. 그래서 11 거는 게 아니라 내게 더 나의 예. 좀 돋보인다라고 서로 뭐 자랑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본다면 지금 이제 BTS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이제 성장성, 패키지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 빅히트 엔터의 지분 뭐 투자? 그렇죠. 이 실제 투자는 했나요, 근데? 이 회사에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빅히트의 한 10% 그러니까 건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이렇게 않겠네요. 부각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약간 테마적인 그런 성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원래 이제 LB세미콘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죠. 이제 DDI 쪽에 좀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이제 테스나와 함께 처음 했었던 게 이제 CIS라고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을 이제 비메모리 쪽에 가장 이제 선두로 앞세우면서 이제 자기네들 스마트폰에 끼워 넣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테스나가 어떤 좀 지표적인 좀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범핑 기술을 그러니까 범핑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칩 외부로 이렇게 그 선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바라봤고 사실 DB하이텍과 LB세미콘 모두 큰 울타리에서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궤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B세미콘은 이제 BTS라는 좀 변수가 조금 붙어 있다 하나 더 보니까 붙어 있네요. 변동성을 이제 조금 더 가져가서 DB하이텍보다는 좀 가볍게 하지만 변동성은 좀 크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DB하이텍이 이제 워낙 실적이 무겁지만 무거운 정도의 그러니까 무겁게 어울리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상당히 좀 두 개 그래프 놓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급등 한 번 없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우상향을 이제 서서히 좀 보이는 그런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테스나, 네페스 이렇게 좀 잠시 숨을 죽였던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패키지 업체들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중에 하나만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이게 이제 너무 이제 BTS 쪽에만 좀 시각이 맞춰져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부류에 있는 이 패키지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들이 비슷한 궤를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용 요약 정리는 지금 화면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네. LB세미콘, 뭐 단순히 BTS 테마는 아니다. DDI라고 하는 뭐 용어는 전문 용어지만 상당한 기술력이 있고 CIS라고 하는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네, 그렇죠. 하여튼 가격 전략은 또 화면 하단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뭐 DB하이텍 대 LB세미콘 이렇게
붙여는 놨지만 네. 저거는 안 되고 이게 돼요라는 건 아니죠. 네. 저것도 좋지만 내가 보는 기업이 오늘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LB 세미콘을 작년까지는 상당히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본 기업이고 실제로 작년에도 공략을 제법 많이 했었던 기업이에요. 작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정말 좀 돋보이게 거의 뭐 지금 우리 차장님이 딱 차트를 딱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연말에 또 LB세미콘도 워낙 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재료 사실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또 재료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어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LB세미콘은 이런 빅히트와 관련된 재료가 없었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DB 하이텍을 말씀드릴 때도 투자를 좀 잘했다면은 훨씬 더 주가가 좀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러게요. 이 빅히트 소위 말해서 이제 LB 인베스트먼트가 범 LG가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미 시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우선주를 이미 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여전히 지금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 테마라는 건 뭐 관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LB세미콘은 결코 우리 차장님이 또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결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냥 테마주로 볼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칩 이제 설계 자산과 관련된 또 상당히 좀 그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시총이 지금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만 벌써 500억을 뛰어넘었고요. 올해부터 한 2, 3년 동안에는 이런 이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좀 안티를 좀 한다면 빅히트는 좀 별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본업에 좀 더 충실해서 실제로 이익이 성장하는 구조를 좀 더 주목을 해 보신다면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 소장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네. 네. 하여튼 한번 내겼어요. 네. 추가 뭐 추가적으로 없으면 제 숟가락 놓을까요? 네, 숟가락을 하나. 저는 이오 테크닉스 오늘 한번 숟가락으로. 네. 그 오래된 숟가락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뭔가 또 변화가 크게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어닐링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죠.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DB하이텍 그다음에 LB세미콘,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IT로 일단 한번 주제를 좀 서두에 좀 뽑아봤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진입을 해보죠.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경제 행보고 그와 관련된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고 실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한국판 뉴딜의 큰 맥락은 디지털과 그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자립 이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이건 뭐 데이터 댐이건 뭘 다 하더라도 에너지, 전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늘 배웠던 것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거 매번 내세이고 있잖아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주말에 중국의 기름 결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위안화에 대한 결제 이슈. 그렇죠, 뭐 그거는 처음으로. 사실 본질은 아닌데 에너지 문제는 비하인드에서 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통령의 그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슈,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내용 정리 좀 나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동학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라라고 앞서 김영 매니저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자꾸 들어오니까 부동산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죠. 그리고 또 많은 대중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건데 주식시장을 거품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좀 받도록 유도하자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린 뉴딜의 첫 현장 방문으로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 날이죠. 이 전북 부안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대통령이 방문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을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이야기하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보면은 석유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이해 타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중간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매니저는? 저는 사실 이제 그 그린 뉴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다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관심이 많이 없다라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볼멘 소리를 하셨는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좀 대통령으로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많이 좀 제시를 하려고 네. 의도적으로 좀 애를 많이 쓰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뭐 SK 하이닉스 공장에도 방문을 했다가 얼마 전에 또 도전비전이라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에 방문을 또 했다가 디지털 뉴딜 쪽에 약간 좀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제 해상풍력 단지에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 또 강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관련주들 중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동국 SNC라든지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풍력 타워 만드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의 3배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풍력주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 대체 얘들이 왜 가는가? 왜냐면 우리가 지난 이제 그 MB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크게 한번 좀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거기는 이슈만 부각해놓고 그냥 그렇죠. 땅만 팠어요. 그래, 강만 파들어버렸죠.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요번에도 또 좀 풍력 쪽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풍력 타워를 뭐 단지를 만들고 또 이걸 국가적인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어쨌든 조금 힘들 거다라는 또 현실적인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때 처음에는 조금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건 어쨌든 또 시장의 논리대로 이런 또 어마어마한 또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주가가 벌써부터 움직였던 거죠. 동국 SNC가 거의 3배 넘게 올랐고 CS 윈드라든지 뭐 유니슨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까지도 엄청나게 또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는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한 2~3배 가까이 다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린 뉴딜 상당히 좋은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그린 뉴딜의 핵심은 미래차다.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5대 풍력 강국으로 발돋움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괜히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원자력 안 된다 폐기론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너무 많은 이제 또 국론 분열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건 역시도 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분명히 좀 될 수 있고 제2의 또 태양광 또 과거 MB 정부의 또 녹색 성장의 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조금의 또 걱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린 뉴딜 쪽에서는 미래차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각 타당성은 있습니다. 뭐 노출된 재료에 과거에 우리가 그 이런 답습을 보면은 또 잠깐 저러다 말겠지. 네. 뭐 틀린 얘기도 아닐 수 있어요. 네. 수긍이 바로 됩니다. 네, 정혜민 차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좀더 않다라는 점은 이제 그 알려진 종목들이 아니라 안 알려진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의 첫 주제도 네, 약간 디졸브가 된 겹치긴 해요. 예, 바람, 불안, 바램 이렇게 발음 잘해야 돼요. 예, 바람, 불안, 예, 바램, 바램. 이렇게 네. 약간 라임, 소위 말하는 라임을 좀 맞춰봤는데요. 네. 약간 종목으로 먼저 그 서두를 말씀드리자면 두산중공업, 한국카본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전 말씀도 해주셨는데 약간 지금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운을 띄워봤는데 뭐 그 세제도 그렇고요. 좀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원전 쪽에 좀 두산중공업에 미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하던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국론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향후 10년 물론 그래 두산은 고생했다 그리고 너 뭐 1조 써 이렇게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향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두산중공업은 풍력에 대해서 거의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기 4천 몇 배가 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하루 뭐 단 하루만이라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탄소 섬유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제 프로펠러 이제 그 날개 그거를 쇳덩어리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낚싯대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채의 샤프트 같이 이제 단단하고 어떤 이제 왜곡이 적고 어떤 이제 외부의 충격에도 좀 잘 견디고 부식이 없는 이제 이런 탄소 쪽을 좀 볼 건데 한국 카본이 그 관련된 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중공업과 한국 카본이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짚어두셨듯이 이제 CS 윈드, 뭐 삼강 MNT, 뭐 또 동국 SNC 이런 그렇죠. 종목들은 사실 뭐 CS 윈디가 이제 글로벌 뭐 플레이어니까 비단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영국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 쪽을 다 커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뭐 글로벌 업체니까 비단 뭐 요 일뿐만 아니라도 저는 뭐 기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시가총액 뭐 1조 후반 2조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이슈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너트, 볼트 이런 거 하는 회사가 KP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뭐 사실 그 얘기 다 알려졌잖아요. 오후 네. 3시쯤 야, 대통령이 저기 전라도 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뭐 다 좀 공공연하게 돌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반응을 빠르게 나왔던 게 이제 KPF라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한 종목들은 오늘 단 하루만이더라도 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뭐 그럼 잠깐만 우리 네. 또 김혜인 매니저 보내드려야 보내드려야죠. 되니까 너무 네. 정리. 복잡하네. 예. 네, 정혜민 저도- 사장은 또 네. 계속 얘기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네. 어떨까요? 에너지라는 게 물론 이제 단순히 풍력만으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이것이 이제 조금 넓혀 보면은 환경 문제하고도 지금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중국 뉴스 보셨겠지만 뭐 샨샤댐 지금 홍수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네. 뭐 그것도 사실 환경 문제로 이슈를 갖고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네.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에너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덧붙여드리면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사실 이제 그 풍력 프로펠러와 관련해서 또 한국 카본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해야 되는 이유일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또 디테일. 그 디테일하게 진짜로 대통령의 발언을 딱 주목을 해보고 저도 사실 지금 차장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새롭게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러네요. 다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풍력 타워와 관련된 기업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이제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조가 넘어가는 회사고 영국 쪽이나 이런 또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궤적을 보면 정책적인 이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또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조금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쪽으로 주목을 좀 해보신다면 이런 궤적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을 테니까 사장님이 아까 소개해 주셨던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풍력 타워 하나 만드는데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재와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2차 전지 우리가 그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요것도 이제 한번 파기 시작하면은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의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 특히 이번 주에는 어쨌든 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린 뉴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수소차, 미래차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업 테슬라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동향에 따라서 과연 또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될 수 있을런지도 결정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이슈들 위주로 또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 예고까지 해주셨고 MBN 골드 김영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